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일단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예, 보니까 아이폰은 그 가입 버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웹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픈 채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팅이랑 코딩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예, 이거 롱바디 음봉이 발생했죠. 사실 굉장히 시장 안 좋았어요. 예, 가진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죠. 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계속.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건 아직 봐야 됩니다. 예, 내일 뭐 갭 하락을 한다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시장에 있는 뉴스도 그렇게 최악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거 밑으로 떨어지는 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상 하락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다. 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그런 소식이나 지표, 흐름 같은 것만 보기에는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결국엔 기술적 분석에 약간의 좀 가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삼척 동작을 긁어도 여기는 저항선이었고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좀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예, 코스닥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이 전 고점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전 고점까지 가고 바로 떨어지잖아요. 예,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전 고점 돌파했네. 파블로프의 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롱바디 음봉으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양봉으로 치켜서 올린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요 안에서 이렇게 놓을 것 같아요. 예. 한뭐 요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잉태형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을 경계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새롭게 나올 만한 소식도 없고요. 주봉도 보시면 요렇게 선을 긋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시장 상황은 정해져 있고 펜은 다 까져 있고 지금 현재 움직임은 무조건 기술적 분석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기준을 잡고 싶어요. 금리 인상했다 안 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싶어 하는데 모든 패가 다 까져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자를 들고 기술적 분석을 그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긴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마이너스였는데 예측치 0.8이었는데 2.3이 나왔죠. 근원 소매 판매입니다. 근원 소매 판매는 자동차 같은 걸 빼고 측정하는 거고 소매 판매는 자동차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포함하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상승 비중이 높았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 전기차 판매 그 1월 예약이 그 역대 최대를 이뤘다고 하죠. 테슬라가.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되는 겁니다. 그 예측이 가능한 포인트였고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걸 다 예측해서 움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으로 며칠 전보다 하락은 나올 수 있으나 전 저점이라기보단 지난 상승의 갭을 깨고 내려가기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걸 예측했던 겁니다. 자, 3월 FOMC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시장은 반등을 예상해요. 왜냐 오르락 내리락 할 거면 이제 조정할 때까지 조정했으니까 다시 오르겠죠. 근데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출발했다. 뭐 강한 소비 판매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US stocks are falling after retail sales라고 하죠. 퓨얼 레이트 퓨얼. 퓨얼 레이트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레이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죠.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뉴스가 거짓이 아니에요. 하락 출발했는데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라는 그 괴랑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달러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달러가 다시 상승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레버리지를 들어간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약간 중립입니다. 의견이 중립입니다. 제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중립이고, 더군다나 달러가 지금 다시 막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그 터미널 금리, 이제 종착역이죠. 종착역 금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또는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의 가치가 좋아지지 않는 한 달러가 여기서 계속 상승한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 판단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10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4달 전이죠. 4달 전에 달러를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가. 거의 그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뭐 10월 26일에 샀으면 뭐 누구인가 한번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많이 상승했다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저는 뭐 유리한 포지션이라 달러가 여기서 쭉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빨리 팔아야겠죠. 근데 지금은 단순 그 큰 폭의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인한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봐야겠죠. 달러는 데드캣 바운스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횡보하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런 거는 진짜 달러나 금은 굉장히 시장 상황이랑 풀리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총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달러 포지션은 아직 괜찮다. 금리 인상이 더 강하지 않다면이죠. 안전자산으로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야, 금이 좀 중요할 것 그 달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하락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올 1월 기준에 신규 코픽스 3.82%다. 전월비 0.47%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중거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죠. 2달 연속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 금리 떨어진 선행이 아니냐 이게. 앞으로 금리 떨어질 거네. 와, 기준금리보다 주택대출금리가 더 낮다면 집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러냐면 이 기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11월에 당국 요청에 은행채 발행이 뚝 떨어졌다.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줄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레고랜드발, 강원도발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참 우량채를 그냥 부도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후로 채권시장에 얼어붙었었어요. 채권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저렇게 튼튼한 지방채가 부동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한전채 이런 거 늘 발행하는 건데 안 팔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시장이 완전하게 경색될 수 있으니 당국이 얘기한 거예요. 은행채는 발행하지 마. 왜냐면 은행채 발행하면 은행채 다 살 거니까. 다른 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지 말라고 제재를 했어요.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줄어서 지금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기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니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 그냥 좋은 부분 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저 국일제지 하락했을 때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 국일제지는 좀 한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갔는데 사실 뭐 국일제지에 대한 미래 방향성은 전혀 모릅니다. 진짜 이건 전혀 모르는 포인트예요. 단순 기술적 분석상 제가 계획했던 분할 매수 영역이 와서 그 물량을 좀 줄이고 다시 매수한 상황인데요. 구글 칩 자체 생산, 저전력, 고효율, 그래핀 협력 부각이 강세다라고 합니다. 오늘 국일제지 VI 한번 뚫었잖아요. VI. 이런 기사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제가 자꾸 언론이 쓰레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냥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가 떴습니다. 국일제지가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한번 보세요. 국일제지 주가가 오름세다. 구글이 뭐 서버용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로 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뭐 설계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말이 길죠? 말이 길어요. 수식어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제지는 뭐 갑자기 얘기가 달라져요. 구글제지는 2019년에 구글그래핀이 구글과 NDA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언뜻 읽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더 인포메이션 대체 뭐죠? 구글은 뭐 서버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 아까 그 얘기죠. 조만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또 갑자기 맥락을 바꿔요. 2019년 NDA 얘기를 또 합니다. 전해진 바 있다. 구글제지 관계자는 뭐 NDA가 뭐 누설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구글제지가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할 때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구글제지가 상승하고 있대. 근데 상승한 이유는 구글이 갑자기 구글입니다. 구글에 대한 이슈를 얘기해요. 이게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글 제재가 강하다. 그 다음에 현재 구글이 가지고 있는 호재를 얘기합니다. 구글이 칩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TSMC에 의뢰했다. 근데 구글재즈는 구글이랑 NDA를 맺었어. 이 이유는 아니에요. TSMC의 칩 위탁 생산한 거랑 전혀 관계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잘 나간대. 그 친구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뭐 분당에 땅을 투자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대. 라고 하면서 근데 그 AAC는 이 친구 B씨랑 굉장히 친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거를 가만히 요약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쭉 읽으면, 아, 그래? 구글이 호재가 있네. 근데 구글제지가 구글이랑 그 NDA를 맺었네? 그럼 구글제가 상승하는 게 맞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런 쓰레기 기사들이 많다. 그래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뉴스를 좀 제가 걸러드리고 싶어요, 사실. 뉴스를 좀 걸러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그 외 소식들입니다. 유틸렉스, 이 고형암 카티 치료제 임상 개시했다. 유틸렉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통에 10.5조 투자를 유치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860건인가 그렇죠. 10.5조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기 조달 차단했다. 15조 원 규모 10차 제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유엔에서 그 우크라이나 원조를 한다고 하죠. 지금 약간 그 극과 극이에요.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그렇고 러시아도 계속 자존심을 차리기엔 좀 애매할 거예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 다시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를. SM 주가가 룰랄라다. 근데 기관 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SM이 계속 핫하죠.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12만 원보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요 경영권 관련주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고 요렇게 쉽게 사고를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